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그 재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재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하, 그다음에 기각, 인용, 이게 크게 세 가지의 그 재결 결과가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 이제 현관문을 딱 들고 들어가서 집 안에 내용물이 어떤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예 현관문을 열지도 못하게 너는 행정심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너 여기서 문 닫는다라고 하는 각하재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용면을 살펴보는데, 그 내용면을 살펴보니까 그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기각이고요.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처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인용이겠죠. 그럼 사람들 생각하기에 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아니면 다른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승소를 했네? 그럼 내가 주장했던 게 모든 게 다 받아들여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토해양심판과장으로 3년간 근무할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용 재결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용이 100% 청구인의 말이 옳다. 그러니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는 측면에서의 인용 재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게 그 청구인의 청구가 맞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떤 처분 사유 중에서 A라는 처분 사유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처분 사유이기 때문에 비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으로 행정기관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인용재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인용재결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인용재결을 받았으면 내가 승소한 거다, 내 주장이 다 먹힌 거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인용 재결의 의미가 뭔지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아니면 마치 그 결과만 가지고서는 내가 대리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다라고 하는 호도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인용 재결이라고 하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요번에 이제 이 재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국토해양심판과장으로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떤 지자체 단체에서 그 국가 보조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A라는 행위를 하겠다라고 해서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실제로는 A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B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안 국가기관에서 너가 A라는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국가 보조금을 줬는데 네가 A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 잘못 나갔다. 그러니 그 국가 보조금 모두 토해내라 라고 하는 환수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거액의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환수명령 취소해달라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환수명령을 취소해라 라고 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그 국가기관이 환수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환수명령 적법하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환수 명령을 했는데 한 번은 인용을 하고 한 번은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 첫 번째에서 환수 명령에 대해서 인용을 한 거는 환수 명령 같은 분리 처분을 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환수 명령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인용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재결서에서는 절차의 적법성 여부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정청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적한 절차를 다 거쳤어요. 자, 그러면 절차의 적법성은 다 지킨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럼 내용적으로 환수명령이 그러면 환수명령을 하는 게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보니까 아니, 환수명령을 하는 게 맞았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환수명령 자체는 적법하다라고 해서 기각재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행정심판에 있어서 이게 본론으로 가서 이 처분 절차가 처분이 적법하냐 아니면 위법하냐를 판단하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그걸 보고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적법하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인용 재결이 났으면 그 절차를 지키면 그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제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앞전 똑같은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앞전에서는 인용이 나오지만 뒷전에서는 기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승소한 결과인가요? 아니겠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거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그 국가기관이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뭘 했는데 그걸 다 토해내라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위법하다.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다투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어떤 인용 재결을 받았을 때 마치 모든 나의 처분이 내가 승소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이 사건에서도 맨 처음에 인용 재결이 나가니까 언론 보도에서 야, 다 그 청구인의 주장이 맞았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마치 청구인이 그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사 내용도 다 마치 청구인의 주장이 다 받아들인 것처럼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가기관이 누구한테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그 처분 사유가 딱 적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처분 사유를 만약에 하나를 적시를 했어요. A라는 처분 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A라는 사유 때문에 너한테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 A라는 사유가 자체가 없어요. 그럼 처분 사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분 사유가 없다. 그러니 취소를 해라 라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근데 그때 저희가 보았을 때는 처분 사유가 A는 아니지만 B라는 처분 사유는 충분히 이 사건에서 언급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만약에 A라는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B라는 처분 사유도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 A라는 처분 사유는 없지만 B라는 처분 사유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기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A라는 처분 사유만 언급해서 처분 통지서를 낸 상황에서는 우리 그 행정심판기관에서는 A라는 처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급되지도 않은 B라는 처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이 처분 사유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A라는 처분 사유 자체가 없으니까는 인용.
그러니까는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B라는 처분 사유가 있으니까 다시 이번에는 청구인한테 B라는 처분 사유를 가지고서는 그 거부 처분을 하는 거죠. 근데 청구인은 맨 처음에 인용 재결을 받았을 때는 야, 내 청구가 허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얼마 지나서 처분기관에서 또 나한테 거부 처분을 하면 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거부 처분을 하느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다투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 처분서의 재결서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행정기관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용 재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내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기관이 청구인이 그러니까 뭔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행정기관이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부작위하는 경우, 뭐 거부를 하든 승인을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하라라고 하는 걸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무 이행 심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행정소송에서는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어떠한 처분 자체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만 있을 뿐이지 이 행정심판처럼 의무이행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이행 심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영업을 허가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신청서를 냈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겠죠. 그거를 승인을 해주던가 아니면 거부를 하던가. 그러니까는 승인을 하면 당연히 다투지는 않겠죠. 그러면 거부를 하면 왜 내 영업허가를 승인 안 해주고 거부를 했느냐라고 다투는데 그 다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부처분 취소 청구도 있지만 거부 청구가 취소가 되면 거부를 취소해라라고 하는 거지 허가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말하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는 허가해달라, 허가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직접적으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기관에. 그러면 이제 허가를 해달라라는 이행을 해라, 허가하라는 이행을 해라라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도 가능하고 이행 청구도 가능하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날 동안 허가도 안 해, 거부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관에서의 어떤 액션을 구할 필요가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그거 부작위하고 있으니까 허가해달라라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이든 아니면 시도행정심판이든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제 재결이 두 개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재결이라고 해서요. 그래 그러면 허가를 해라. 그러니까 허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영업 허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중앙행정심판이든 시도행정심판위원회든 영업을 허가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중간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심판위원회에서 허가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거를 처분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재결이지만 분명히 그런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있는데 심판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처분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는 직접 처분 의무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법률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행정기관 너 허가해줘라 라고 하는 처분 명령 재결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을 허가해줘라 라고 하면은 이제 행정기관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행정기관은 이제 그 청구인한테 영업을 허가해주겠죠. 그런 그 의무 이행 심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뭇을 판단해라, 뭐뭇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그 주문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주문이 나간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는 일부 인용이에요. 전부 인용이 아니라 일부 인용은 일종의 말하면 행정기관한테 일종의 말하면 그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부작위가 있으면 언제까지 뭔가를 판단을 해줘라 라고 하는데 그 부작위에 대해서 언제까지 판단을 해줘라 라는 의무를 둔 거지 그 결과 허가를 해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4일 이내에 결정해라 라고 하면 14일 이내에 거부만 해도 그 의무를 다 이행한 게 아니에요. 이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결정을 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다음에 뭐 판단해라 라고 하면은 그것도 행정기관한테 의무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청구인의 청구를 다 받아들였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재결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일종의 말하면 뭐 판단해라, 결정해라, 뭐 이행 청구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인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청구인의 청구를 다 받아들여진 건지 안 받아들여진 건지는 재결서를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게 청구인한테 정부 승소를 안겨주는 결과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서 청구인이 100% 승소했다. 내가 대리를 했는데 청구인한테 100% 승소의 결과를 안겨줬다라고 하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재결의 어떤 그 형태 중에 각하, 기각, 인용, 재결과 그 인용, 재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의 인용, 재결이 아니라 그 재결 기관한테, 그러니까 행정청한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에서의 인용일 뿐이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이 재결의 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그 해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서진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